예, 저희 사나이들 다시 왔습니다. 역시 안녕하십니까. 남자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게 뭐 군대 얘기, 예, 저 축구 얘기, 정치 얘기, 정치 뭐 얘기. 이런. 근데 그 정치 얘기가 꼭 뭐 이렇게 정치판만이 아니라 많은 대화가 정치에 대한 대기, 사내 정치도 있고요. 권력이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렇지, 예,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그 당시에는 사회란 말이 없었어요. 정치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동물이란 말을 단어상 정치적 동물이라고 한 거고 그 당시 정치적이라는 건 지금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에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렇죠? 권력 관계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권력 관계가. 네. 근데 그렇지. 우리 집에도 권력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인간관계에 아, 권력이 심하네.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내 얘기 뭐냐면 그냥 올바른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얘기하다가 내가 옳으면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다 옳다고 우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안에서 네. 판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협상을 하거나 서로 양해하거나 뭐 등등 하는 이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그렇죠. 역학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폭력을 말로 대체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다른 동물들은 그 옛날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겼잖아. 그럼 내가 투장. 예. 물론 지금도 전쟁이 있고 그렇지, 그렇지. 여전히 폭력이 굉장히 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폭력을 다 배제하잖아. 최대한 배제할 만큼 해야지. 완전 배제는 안 될 거예요. 예, 지구상에 맞아. 지금 토론하다가도 한 방 날리고 싶을 거야. 근데 우리의 고민은 이제 좁은 의미의 정치, 정치인들의 영역. 이거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뭐 사기꾼이다라든지, 자기석반 챙긴다든지, 또 일상에서도 저 사람 정치적이야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정치 혐오증이 그렇죠. 있지. 드골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한 말이 재밌어요. 명언을 남겼는데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남들이 그 말을 믿으면 놀랜대요. 참 핵심을 찔렀어요. 정치인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오늘 주제는 우리한테 과연 정치란 게 뭐냐 그리고 어떻게 정치를 새롭게 우리 삶 속에서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그 문제잖아요.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의 정치였고 그렇죠. 그들을 지지하는 거 선거 때 한번 갑질하는 거고 계속 이제 그렇죠. 저기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좀 예술은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모두가 그래. 그렇죠. 예술을 누리고 건강. 내 문제를 푸는데 예술을 쓰는 것처럼 정치도 우리가 일상으로 이게 볼펜을 갖고 다니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생활 정치죠. 그렇죠. 예. 우리 뭐 그렇죠. 영성, 그게 그치. 생활. 그러니까 영성도 사실은 과거에 그 종교 전문가들에게 다 맡겼었거든요. 그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뭐 이렇게 이제 가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개신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지. 어떤 그 사제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한을 탈권위화 그렇죠.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기독교 전통을 아까 진화론 얘기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그 소위 만인 사저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영성의 어떤 생활화 혹은 생활 영성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정치도 그렇죠. 일종의 생활 정치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요번에 촛불이 전 자꾸 이 촛불에 이게 필이 가네요. 이 촛불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일종의 자꾸 대의 정치로다가 국회의원들만 자꾸 쳐다보던 것에서 이거 아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효율성을 위해서 정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대의 정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고 하는 거는 그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 선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생활정치라고 하는 의미로 막 다가오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하는 이야기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거 기간이 짧았지만 굉장히 여러 역동이 막 교차했거든요. 이 사람이 우세한 듯했는데 삐끗해서 무너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확 또 이쪽으로 지지했다가 빠지고 이런 게 우리 이걸 통해서 이게 그냥 그동안은 이미 있는 것들의 재현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현실을 바꿔갈 수 있구나. 우리도 우리도 그렇죠. 현실의 한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죠. 실시간으로 계속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뭐라 그러지 전문용 정치 효능감? 무슨 그런 개념을 쓰더라고요. 예, 정치 효능감. 그렇죠. 예, 그게 지금 높아진 상태. 그렇죠. 네. 근데 여기 결정적으로 공헌을 한 게 또 이제 팟캐스트나 그렇죠. 이런 네. 미디어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어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믿었던 미디어들이 이제 무력해지.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거죠. 맞아. 어떻게 이렇게 무력해질 수가 있나? 그래서 KBS, MBC 안 보잖아. 그래서 우리 누구를 보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뭐 사실은 주제는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그동안 이분화돼 있었죠. 특히 그렇지. 한국은 그래요. 거대한 정치 영역은 그냥 그들의 꾼으로 또뭐 독재 정권도 있었고 늘 동원의 대상일 뿐이었고 우리가 거기에 개입할 여지는 너무나 부족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프라이빗 미디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거 우리 프라이빗 미디어인데 우리 거실에서 앉아서 하는데 이게 누구든 볼 수 있는 전 세계 공적 세계에 다 열리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자유로운 이른바 경쟁이라고 할까 이런 게 가능해진 거죠. 그 개념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이제 그 이야기인데요. 뭐가? 우리가 이렇게 이 소위 말하는 변화가. 이런 변화가 물론 미디어의 변화일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또 한 차원은 뭐냐면 저는 세월호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걸 그, 짚고라고 봐요. 지금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제 교육학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독일 교육학은 어느 시점을 통해서 전과 후로 확 나눈다. 일본도 어느 시점을 통해서 전과 후로 나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독일의 경우는 아우슈비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의 교육과 이후의 교육이 완전히 구분돼야 된다. 일본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의 그 원전 사태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모든 생활 정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세월호 사건이 그런 역할을 이번에 크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박근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광장에 모인 거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죠.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아마 그런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공감이 되는 거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닌 거죠. 나의 이야기고. 그리고 세월호를 통해서 모두가 공적 책임을 지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나도 여기에 한 책임을 지고 뭔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그렇죠. 선언이 계속 이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그 이제 영국 쪽에서는 옛날 비극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주로 시극이다. 네? 로맨틱한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비극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비극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비극을 어디서 해소할 데가 없어. 혼자 막 앓는 거예요. 슬프네 갑자기. 그렇지.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게 그렇죠. 공감이 금방 그렇죠. 안 되고 상대가 당황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가 터졌어요. 근데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졌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졌을 때 SNS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만 사실 거의
근데 이번에는 터지자마자 바로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실황 중계하듯이 그렇죠.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의 비극, 자기의 소외, 슬픔 이런 거하고 만나는 거죠. 그렇지. 그 자기를 반영해 볼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자는 얘기 뭐냐면요.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비정규직이든 뭐든 이제 너무도 뻔뻔하게 이 슬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버리고 있단 말이야. 그 일단 민주노총이 그렇지. 비정규직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안 그런다 이거야. 그렇지. 그런 데서 어쨌든 세월호는 어마어마한 공명, 맞아요. 공감의 영역을 확보한 거죠. 그 다시 아까 사적 공적을 말씀드리면 감정은 사사로운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개인화된 것으로 느껴지고 뭐 소비되고 뭐 승화되더라도 굉장히 한정된 것이었는데 이게 공적인 장으로 나와서 정서적 유대를 맺어버리는 이 계기가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거대한 슬픔에 월드컵은 이제 기쁨의 그렇죠. 정서적 연대였다면 그렇지. 슬픔으로, 그 대비가 되네. 슬픔으로 이렇게 연대된 적은 없고 그것이 이번에 분노로 그래. 또 한번 그렇죠. 그 전에도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서거 예, 있죠. 때 사람들의 반응, 예. 김수환 그렇죠, 추기경, 맞아요. 또 예. 법정 스님 예. 이런 게 이전과는 달리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제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너무 비극이 없다가 원래 굿이라는 게 그런 거죠. 마을에서 어떤 누가 억울하게 죽으면 같이 넋을 위로.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학적이나 신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지. 어떤 연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래된 역사, 바리대기 공주 신화 같은 이 비극 신화를 무당이 계속 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주는 거야. 굿을 통해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계속 되뇌이면서 그렇지. 그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보통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종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경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뭐 몇몇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의례는 있었어요. 광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막 의례가 있었고 또 공동체가 있잖아요. 소위 이제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반성이 되면 두 번째 그 소위 경전이라고 불리는 텍스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세월호 사건이든 아니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다면 공약집이 좀 더 설득력 있어야 되는 거야. 텍스트로서. 세월호 사건을 그냥 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또 함께 의례하고 예배하는 행위로 끝나지 말고 나름대로 공약집이 분명하게 과거하고는 다른 분명한 나름대로의 그 뭐가 좀 나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단지 이것이 하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좀 그게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이 좀. 그러니까 이게 되네요. 대중성을 가져야 되는데 공약이라고 하는 게 면피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아니면 사람들을 홀리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있어요. 이제는 생활이 그래. 이렇게 바뀔 그렇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건 그렇게 바뀌는구나. 그렇죠. 알겠다. 이래 그러니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적폐라는 말은 옳아요. 근데 적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지. 좀 설득을 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적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이제 섬세하게 따져야 될 일이지만
누구일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하겠고 라는 프로세스 그렇죠. 들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민했다는 거잖아. 네.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아직 2주 남았으니까 혹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 토론하는 거 보면요. 안 나와요. 계속 네거티브 하다가 누가 확 세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아, 그러면 진짜 슬픈 일인 거죠. 아직 여태까지 준비 안 했다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이번 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걸 일단 이룩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도태될 거고 네. 걸러질 거고 우리 분별력이 일단 높아진 거죠. 정치인의 품격이 어때야 된다. 이것도 저절로 그러니까 품격 맨날 말로 해도 소용없는데 품격이 없는 게 뭔지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그렇지. 그래 맞아. 그 정도 좀 잘생긴 후보들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인물이 좀 되잖아. 그렇죠. 네. 안희정부터 나 안철수도 뭐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나 한 사람만 빠졌으면 좋겠더라. 딱 한 사람. 나 얘기 못해 누구지? 그래도 좀 엉뚱한 즐거움을 주고. 그렇지. 매력이 있든가, 재미가 네. 있든가, 그렇죠. 감동을 주든가. 의미가 있든가. 감동. 그러니까 일테면 홍준표 같은 경우는 안 밉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렇죠. 약간 그 막말을 하고 막 진짜 하는데 약간 웃을 때 보면 애기 같아. 그렇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수줍어하고 겸연쩍어 하는 모습이 저 사람 진짜 저기 본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치판에들의 풍자거든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정치판이 뭐 별거 있어? 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너무 심각해지기만 하지 않는. 그래서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선거 토론 때 대통령 선거 토론할 때 아주 역사에 남는 그런 유머러스한 대화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닉슨 대통령인가 했을 때 이렇게 저쪽에서 닉슨 대통령을 막 공격했어요. 저 사람은 말 다 거짓말이라고. 지금 딱 듣고 있다가 저 사람만 맞다고. 그래. 그럼 뭐냐, 논리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그럼 저 사람을 맞다는 거는 지금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또 이 사람 말이 일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 사람 나를 공격하면서 이 사람 난 다 거짓말장이라 하는데 내가 저 사람 말을 맞다고 하는 순간 이거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기 모습에 빠지도록 하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래. 우리도 다음번쯤은 좀 여유롭게 이런 걸 우리가 정치인들이 참 멋지다. 공적인 영역이 한나 아렌트 얘기대로 정말 사람들이 존재를 드러내고 표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축제 같은 그런 사실 언어의 성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떡과 말씀이 다시 결합이 된다고 늘 이제 성진이 형 말씀하시는 이게 광장과 그러니까 시장과 광장 이것이 만나도록 하는 이 고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근데 우리는 그동안 정치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냥 대한민국 체제에 생겼죠. 뿌리 없는 정당들이 생겨나갖고 계속 동원하다시피만 했고 자기들끼리 정치 공학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해체시키면서 자기들이 자멸하는 면도 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통로를 통해서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냉소, 체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호이징아의 그 호모루덴스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는 부족 간에 전쟁을 해도 룰을 정한 거야. 몇 미터 해서 창들. 그러니까 그러면 치명적인 결과가 안 생겨요. 그 부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서로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게임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점차 없어진 거예요. 무차별로 살장하고, 근데 그런 것을 겪었어요, 우리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죽여.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룰이 없어. 그러면 뜬 눈으로 세워야 돼요. 언제 쳐들어올지. 그런 피곤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대선 토론을 할 때 내가 아무리 막말을 해도요, 저 사람이 와서 못 때려. 그런데도 심각한 거예요, 좀. 내가 막 농담을 해도 실실 웃어도 어떻게 못해요, 나를. 근데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전쟁 같이. 근데 이게 꼰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꼰대라는 말이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난 개념으로 떠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좌파도 구좌파, 신좌파 이제 가르잖아.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정치의 그 경험이 소위 말하는 이제 보복을 당연시 여겨지는 그렇죠. 그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그게 같아요. 무질서한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옛날에 그 꼰대들이 살던 방식은 다 늘 긴장하고 늘 그 전쟁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늘 있어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고 네. 막 이렇게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새로운 흐름이 생긴 거잖아요. 한강의 기적 이후에 우리가 풍요를 맛보고 막 그런 이후에 생긴 새로운 세대도 있지만 그러면서 생긴 사회적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은 안 변했을지 몰라도 생활이 디테일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하고가 이게 안 맞아. 근데 이게 사고하고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시민들의 생활과 정치하는 사람들하고의 이 시대 정신이 틀려? 구닥다리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꼰대라고 부르지 뭐라고 해야 되겠냐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보 보수로 해서 보수가 아주 구닥다리라고 우리가 여겨왔어요. 근데 요즘 보면 진보들도 그래. 옛날에 운동을 내가 했는데 그런 운동의 정신으로 지금 살아있다라기보다 이미 기득권을 그렇지. 갖게 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그 구닥다리의 방식을 또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꼰대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꼰대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합리적이거나 새 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구닥다리를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파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들을 해나가야 될까? 네. 이거 말씀 들으면서 더 길었지. 그 이제 좀 정리하자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 권력이라는 것은 있는 거고 누가 뺐든가 빼앗기든가 이런 제로섬 게임의 그래. 이 영역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너무 당연시 여기고. 투쟁이고 그치, 결핍의 시대였던 거죠. 내가 뺏기면 없어지는 거고. 근데 풍요의 시대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권력에서도 풍요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 아닌가. 권력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참여함으로써 더 키울 수 있고 또 나눠 갖는 거다. 그렇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발언권을 얘기해 봅시다. 엄청나게 넓어졌거든요. 내가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든가 초대하면 그만큼의 나의 정치적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SNS에서 다 지금 펼쳐진 만발하는 이제 꽃들이 이게 이제 이 패러다임 넘어왔는데 꼰대들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과거로부터 쫙 있어왔던 그 굉장히 정태적인 예, 형해화된 그걸 쥐고 있으려니까 세상은 그런 거 별로 인정하지 않고 인정받을 때는 괜찮아요. 순환이 되는데 인정도 안 되는데 혼자 쥐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병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정치판이라는 게 이제는 정치인들만의 물고 뜯기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또 일부 지지자들을 막 이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정치판이 보다 넓어지면서 기존의 정치판도 그거에 따라서 좀 예,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되는 이런 발판이 이번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네. 아, 네. 한 가지만 더 예, 얘기하면 예. 그게 고비용이거든요. 옛날 구 그렇죠. 시대의 방식은 이게 이제 그 정치를 해도 지금 문박 그렇죠. 그럼 문박들이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예. 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참여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비용이 안 드는 그렇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고비용이 아니고 오히려 저비용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고비용이 드니까 정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대의 정치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회로 사람들을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해야 되는 그렇지. 거고 근데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예, 거죠. 그 예.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말도 이렇게 무겁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신문사를 하나 만들면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렇지. 그뭐 뉴스 하나 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그냥 딱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막 방송을 하면 돈이 안 들잖아. 예. 그럼 결국은 누가 이기겠냐? 저비용이 이기겠지. 국민이 이긴다. 국민이 이기겠지. 국민이 이긴다. 예, 상황이 아니 뭐 그냥 신문사라도 괜찮아. 근데 다른 방식을 예. 찾으라는 거야. 예. 이제 우리 국민하고 같이 가려면 국민하고 싸우지 말고 그동안은 그 정치인하고 유권자하고 이상한 거래를 했거든요. 내가 표 찍어줄게. 우리의 굉장히 특수한 이해관계로 이렇게 그렇지. 위축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앤테이크. 예, 보편적인 걸 전혀 반영할 수 없었고 계속 거짓을 쳐야 되고. 그렇지. 근데 그게 엄청난 고비용이죠. 근데 그렇지. 이제 우리가 정치의 주체고 저들을 뽑았으면 나도 책임져야 된다. 함께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넘어가면 이제 정치인들도 훨씬 더 홀가분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제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 의식이 과거보다 더 커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부담이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만 그래도 이게 보통 경험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누가 어느 대선 후보 이기든 간에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내년에 지방선거인데 요 열기가 이 백화만발이 지방에서 다시 우리 생활정치에서 이렇게 그렇죠. 피어나는 이걸 또 준비해야 되겠죠. 다 같이 이거. 이렇게.